안녕하세요. 나눌수록 충전되는 2호 발전소 타오러브 정광영 리포터입니다. 11월의 둘째 주 위클리 섹스 리포트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요즘 들어 느끼는 건 하루하루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건데요. 이것저것 열심히 사느라 그런 건지 아니면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건지 벌써 1년의 거의 끝자락 11월의 둘째 주가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느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을 무작정 아까워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 오늘도 기운차게 위클리 섹스 리포트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광포터의 위클리 섹스 리포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위클리 성스러운 섹스 뉴스. 첫 번째 뉴스. 하버드대 의사의 약 없이 발기부전 극복하는 방법 5가지. 성생활의 걸림돌인 발기부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특정 약물의 부작용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약 75%는 원인이 복합적입니다. 혈관이나 신경질환, 당뇨병 혹은 전립선과 연관된 치료나 수술을 받았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버드대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약 없이 자연스럽게 발기부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째, 걷기 운동을 시작하라.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에 30분씩 걷기를 하면 발기부전 위험이 41%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적당한 강도의 운동은 발기부전 증상이 있는 비만한 중년 남성이 성 능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둘째, 제대로 먹어라. 당연한 얘기지만 적색 과일, 푸른 채소, 통곡물, 생선 등 천연식품을 주로 먹고 적색육과 가공육, 정제 곡물의 섭취를 줄이면 발기부전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허리둘레를 신경 써라. 고혈압, 고혈당, 고콜레스테롤, 고중성지방 등의 상태가 되면 심장과 뇌, 남성 음경의 동맥을 손상시켜 심장마비나 뇌졸중,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혈관을 튼튼하게 해 늘어나는 허리둘레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허리둘레만 신경 써도 발기부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넷째, 적정선의 몸무게를 유지하라. 적정 체중과 날씬한 허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발기부전을 막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허리둘레가 45인치, 114cm인 남성은 32인치, 81cm인 남성에 비해 발기부전 위험이 5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은 발기부전의 2가지 주요 원인인 혈관 질환과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죠. 또한 과도한 지방은 몇 가지 호르몬 생산을 방해해 발기부전 위험을 높입니다. 다섯째, 케겔 운동을 하라. 영국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담배를 끊고 체중을 줄이고 절주를 하는 등 생활 방식의 변화와 함께 3개월에 걸쳐 하루에 2번씩 케겔 운동을 하게 한 결과 발기부전 증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케겔 운동법은 소변을 참을 때를 연상하며 항문의 근육을 조였다가 풀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발기부전 극복의 효과적인 5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내가 이제까지 잘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습관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발기부전이라는 끔찍한 괴물과 만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이 5가지를 평소에 꼭 염두하시고 100번, 1000번 운동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섹스 뉴스입니다. 새로운 것 시도하는 커플, 성적 만족도 높다.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커플들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관계를 맺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요크대의 최근 연구 결과인데요. 연구팀은 커플들의 성욕이 관계의 초기에는 강하지만 서로를 더 잘 알게 될수록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가 오래된 커플들에게 관계 만족도, 성생활과 참여하는 일상적인 활동 등에 대한 설문조사 등 실험을 3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낮 시간의 자가 확장적인 활동과
성행동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스스로 영역을 넓혀가는 자가 확장적인 활동, 예컨대 새롭고 색다른 활동에 참가하는 커플들이 성욕이 강하고 성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낮 시간에 자가 확장적인 활동을 함께한 커플들이 성관계를 더 많이 하고 성적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커플 중 한 사람만이 낮 시간의 활동 결과 개인적으로 성장했다고 느낄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구팀의 에이미 위즈 조교수는 자가 확장적인이라는 용어에 겁먹을 수도 있지만 커플들은 돈을 많이 쓰거나 등산 같은 모험적인 스포츠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것을 함께 배우는 등 가정에서 여러 활동을 같이 하거나 살고 있는 도시의 낯선 곳을 함께 방문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활동이면 족하다는 것이죠. 그녀는 새롭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일을 함께하는 등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성격과 사회 심리학 저널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다양한 새로운 섹스만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잘 살펴보니 섹스뿐만 아니라 오래된 연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저 활동이나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는 등의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권태기가 온 오래된 연인들은 같이 무엇을 해도 신선하거나 새롭지 않아서 또 지쳐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수록 다양한 섹스와 경험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뜨거운 사랑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광포터의 펀펀한 섹스 리포트. 첫 번째 펀펀 리포트. 한국인의 성생활 즐거워지도록 돕고 싶어. 상하이 ADC 엑스포 참관 바우어 펀 팩토리 대표. 섹스토이는 인체의 신비를 한 겹 한 겹 푸는 도구이자 성과 육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한국인도 이제는 섹스토이를 통해 즐겁고 행복한 성의 세계로 들어갈 때라고 믿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ADC 엑스포에서 섹스토이에 대부격으로 참가한 독일 펀 팩토리사의 더크 바우어 대표는 아시아 성인용품 시장의 성장과 한국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펀 팩토리는 1996년 설립돼 남성 자위기구 위주의 성인용품 시장에서 여성과 커플을 겨냥한 상품의 개발, 밝은 색깔과 흥미로운 디자인의 도입, 메디컬 실리콘 소재의 적용 등으로 새 영역 개척의 길라잡이 역할을 한 회사인데요. 한마디로 여성이 갖고픈 명품 성인용품 시장을 만드는 데 주축 역할을 한 것이죠. 이 회사는 2009년 엘 러브란 제품으로 독일 소비자 전문지의 최고 평점을 받았고 레드도트 어워드, 국제 디자인 포럼 등의 상도 휩쓸었습니다. ADC 엑스포에 참여한 200여 개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펀 팩토리의 상품들을 참고하고 있으며 당연히 ADC 홈페이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소개됐습니다. 2003년 미국 버뱅크 자회사를 설립했고 연 매출은 억소리 나는 300억에서 400억이라고 하네요. 와우. 바우어는 성은 기본적으로 즐거운 것이고 행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에서도 이제 성이 양지로 나오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펀 팩토리는 한국인의 즐거운 삶에 기여하면서 한국 성산업의 발전에 손을 얹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한국에 진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펀 팩토리는 10여 년 전 한국 진출을 꾀하다 과도한 규제와 까다로운 통관 절차 때문에 포기했지만 2014년 섹스토이가 음란물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다가 독일의 정통적 성인용품 기업
베아테우제가 한국에 진출하는 등 시장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번 주 첫 번째 펀펀 섹스 리포트는 바우어 펀 팩토리 대표님의 인터뷰 내용을 발췌한 기사였습니다. 독신자들이 많이 증가하는 시대이니만큼 다양한 섹스 토이는 적절히 활용되면 유용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용하면 성감이나 성 기능이 오히려 손상되고 성 에너지의 과도한 손실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섹스 토이의 강한 자극에 길들여지면 자칫 남녀의 정상적 성생활에 무감각해지거나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타오러브 이 박사님이 항상 주장하고 계시는 느리고 부드러운 자극 위주의 성 에너지 감각을 즐기고 개발하는 성생활 습관이 많이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펀펀 리포트. 남성 정자수 15년 새 뚝 감소. 원인은 남성들의 생식 기능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기 위해 난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남성들의 비율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미국 공동 연구팀이 2002년, 2017년 양국의 주요 난임센터에서 치료받은 남성들을 추적 조사하고 그들의 정자 샘플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난임 치료를 받은 남성 환자 수가 약 8,000명에서 약 6만 명으로 7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총 운동성 정자 수가 급격히 줄어 임신을 위해선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아야 하는 남성 환자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즉 정자 부족증 환자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연구의 주요 저자인 애슐리 티클스 박사는 남성들의 정자 질이 뚝 떨어진 것은 비만, 흡연, 스트레스 등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과 플라스틱의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 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총 운동성 정자수는 정액 밀리리터당 2천만 마리 이상이어야 완전 정상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또 500만에서 1,500만 마리 미만일 경우에는 인공수정 시술을, 500만 마리 미만일 경우에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이스라엘의 히브리대와 미국의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대는 1973년부터 2011년 정자에 관한 연구 논문 약 250편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남성들의 정자 농도는 매년 평균 약 1.4%씩 감소해 총 52% 이상 떨어졌고 또 정자 수는 매년 평균 약 1.6%씩 감소해 총 6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미국 콜로리다주 덴버에서 열릴 미국 생식의학회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리포트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남성의 정자수에 관한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사실 웰빙 시대가 온 지도 오래기 때문에 많은 남성분들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관리도 정말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안 좋은 환경들이 오히려 정자의 질은 떨어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정자의 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정말 큰 적은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지구의 환경을 위해 또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셔야 우리의 건강한 후손들이 탄생되겠죠. 제가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성스러운 섹스뉴스에서는 발기부전의 극복 방법에 대해 그리고 펀펀 리포트는 섹스 토이를 만드는 펀 팩토리 대표 바우어 씨의 인터뷰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매주 섹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지만 다양한 기사들과 뉴스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건 그만큼 아직도 우리 몸에 연구할 게 많이 있다는 뜻이겠죠. 앞으로 이런 연구들이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모든 성인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섹스를 하는 그날까지 저의 섹스 리포팅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워러브.